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세계관에 원펀맨의 주인공이자 최강자 사이타마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펀맨 사이타마는 애니 좀 봐봤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애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알만한 유명한 사기 캐릭이죠. 적을 원펀치로 끝내버린다는 설정을 가진 주인공이라니 그걸 무슨 재미로 봐? 라고 했다가 막상 봐보니 엄청나게 통쾌한 재미를 주며 다른 인물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먼치킨 캐릭터들이 떡상하는 영향을 줬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주인공이란 성장하며 자신보다 훨씬 강력했던 적들을 이겨내는 것으로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인데 그 과정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는 자고로 독자들과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작품을 오래 끌수록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한 번의 주인공을 강력하게 만들 수 없고 긴장감을 위해 주인공에게 위기 상황을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독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사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치킨 캐릭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엄청난 사이다를 선사해주며 청량감을 안겨주죠. 귀멸의 칼날에도 요리이치라는 넘사벽 최강자가 존재하는데 주인공 탄지로가 작품 극 후반부에 가도 요리이치보다 강한 수준은커녕 비슷한 수준도 못 이뤄내는 정도였죠. 귀살때 최고의 전력이라고 불리우는 교메이나 상위권 전투력을 가졌다는 사네미가 둘이 동시에 덤벼도 엄청나게 고전했던 상현일 코쿠시보를 노인의 몸으로도 수명 1초 남겨놓고 그냥 발라버린 수준의 작품 끝판왕이자 저걸 어떻게 죽이냐 싶었던 무잔을 만나자마자 갈갈기 썰어버렸던 요리이치였습니다. 그런 요리이치의 모습을 보고 와 저거 완전 칼든 원펀맨이네, 칼든 사이타마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사이타마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온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뭐 당연히 다 한 방에 끝나요 이렇게 말하겠고, 결론은 그럴 테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혈기는 목이 날아가고 배가 뚫려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이타마 같은 경우 이 세계관에 들어와 처음 일반 혈기를 만났을 때 당연하게도 원펀치로 머리를 날려버리겠죠. 하지만 혈귀는 조금 있다가 머리를 재생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이타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재생을 하는구나 하며 주먹으로 이곳저곳을 구멍 뚫어놓고 어느 정도까지의 데미지를 재생할 수 있는지 실험할 것 같아요. 사이타마는 웬만하면 조바심을 내지 않고 딱히 당황하진 않거든요. 일반 혈귀 같은 경우 몸이 반쯤 완전 날아갔을 때 가만히 놔두면 재생을 하긴 하지만 너무 큰 상처라 재생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이타마의 주먹을 몇 대 맞으면 거의 먼지가 될 테니 다시 원상복귀하는 데까지는 엄청 긴 시간이 지날 거고, 하품을 하며 기다리고 있던 사이타마는 해가 떠올라 자신의 머리가 태양빛에 반짝이고 그 빛에 재생하고 있던 혈기가 소멸하는 것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사이타마는 내 반짝이는 대머리가 혈기를 죽이는 방법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이러면 사이타마한테 죽을 수도? 혈기는 태양이 약하구나 라는 걸 깨닫겠죠. 사이타마는 그 뒤로 취미로 혈기를 찾아다니며 퇴치하는 히어로를 할 텐데, 원펀치로 최대한 몸이 남지 않게 만들어 놓고 어차피 재생 시간보다 태양이 뜨는 시간이 더 빠를 테니 기다리지 않고 가도 되겠다 싶을 겁니다. 태양이나 일륜도로 죽인 거 아니면 재생하는 혈기의 특성이기에 원펀맨 세계관에 강한 괴인들보다도 사이타마에게서 오래 버틴 꼴이 되겠네요. 강하기는 괴인이 훨씬 강한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이타마는 그렇게 혼자 다니다가 귀살대원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은 목적을 지녔으니만큼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일반 귀살대원과 사이타마가 싸울 일은 없을 것이고, 일륜도의 존재를 알게 되면 오호 하며 그럼 나도 그 철로 만든 장갑을 만들어줘 라고 할 것이고, 그 귀살대원은 일륜도를 받으려면 귀살대 선별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하겠죠. 그렇게 귀찮아하며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된 사이타마는 다른 참가자들이 10발자국을 움직이기도 전에 시험장에 있는 모든 혈기들의 뚝배기를 날려버리고 와서 나도 일륜도인가 그거 줘 라고 우부야시키 남매에게 말하겠죠. 우부야시키 남매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테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선별시험에서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고받고 놀라며 이번 아이들은 참 인재가 많구나 이러겠죠. 이게 왜냐면 사이타마가 전부 혈기를 소탕했어도 사이타마의 특성상 너무 비현실적인 강함을 가졌기에 주변에서 안 믿어주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일륜도를 만드는 재질로 제작된 너클을 받은 사이타마, 비로소 혈귀들을 한 주먹에 죽일 수 있게 될 텐데요. 이제 모든 혈귀들 싹 다 바로 죽일 수 있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이타마는 강하지만 탐색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고
막 그렇게까지 엄청 열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애초에 취미로 귀살대원 하는 거고 혈기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을 리가 없죠, 사이타마가. 그래서 증오가 없습니다. 그래도 귀살대 까마귀가 알려준 대로 가서 혈기들을 원펀치로 끝내버릴 텐데,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12개월 하연의 혈기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딱히 사이타마에게는 하연의 혈기가 눈깔에 한자가 써져 있는 거 말고는 다른 혈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한 대로 끝나니깐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무한열차에 타라는 지령이 내려와서 거기에 탑승을 했는데, 웬 도시락 오지게 맛있게 먹는 남자와 귀살대 애송이 3명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졸려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깨보니 열차가 온통 촉수에 뒤덮여 있는 걸 봅니다. 사이타마 같은 경우는 엠무의 혈기술로 잠든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낮잠을 잔 거예요. 사이타마는 다른 누군가가 먼저 싸우고 있을 때는 굳이 껴들어서 끝장을 내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차에 앉아서 엠무와 싸우는 걸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엠무가 탄지로 일행과 쿄지로에게 퇴치되고, 쿄지로는 사이타마에게 다친 곳은 없냐고 묻고 사이타마는 덤덤하게 없다고 했죠. 그때 엄청난 기기가 느껴지며 상현사 마카자가 튀어나와 가장 약해 보이는 인간부터 죽이고 쿄지로와 신명나게 싸워보려고 했는데, 사이타마의 흐리멍텅한 표정을 보고 아카자는 사이타마가 가장 약해 보여 돌진해 죽이려고 했고, 그 의도를 한 쿄지로가 아카자의 공격을 막아주려고 하는 순간 아카자의 머리가 없네요? 자신을 공격하려고 달려든 아카자의 머리를 보통 펀치로 그냥 날려버린 사이타마였습니다. 아카자는 소멸하며 저 대머리 공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저런 경지는 어떻게 해야 도달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죠. 마침 쿄지로가 사이타마에게 어떻게 단련했냐고 물어왔고, 사이타마는 팔굽혀펴기 100번, 윗몸 일으키기 100번, 스쿼트 100번, 그리고 달리기 10km 이걸 매일 했다고 하며, 물론 하루 3끼 꼬박 챙겨 먹고 아침은 바나나라도 괜찮고, 또 중요한 건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여름에나 겨울에나 냉난방을 틀지 않으면 된다고 사이타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아카자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 방법으로 수련을 해야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 임무가 끝나며 돌아가는 길에 쿄지로는 분명 아까 엄청난 귀기를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잡혈기였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음주 우지탱게는 유각 임무에 가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들이 없다며 콩알 룬즈랑 아오이라도 데려가려고 하던 찰나에 마침 지나가던 사이타마의 대머리를 보고 가발을 씌워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각에 잠입수사를 하던 중에 사이타마는 상현육 다키를 만나게 되고, 다키가 사이타마의 외모를 비하하며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들을 다 전부 쉽게 피하자 자신의 오비를 사방팔방 날려 사이타마의 가발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키는 사이타마의 머리를 보고 추하다고 놀리는 순간 사이타마는 관자놀이가 빠질까며 다키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죠. 다키는 당황하며 급하게 규타로를 목에서 뽑아내고, 규타로는 의기양양하게 감히 어떤 놈이 내 여동생을 괴롭히냐며 나오는데, 사이타마는 그 장면을 보고 뭐야 징그러워 하며 규타로의 목을 원펀치로 날려버리죠. 다키의 목이 다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 규타로가 당한 거라 둘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상현이 벌써 둘이나 죽어 부잔 쪽은 완전 긴박한 상황이 됩니다. 규타로는 그렇다 치고 아카자까지 죽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부자는 자신의 세포를 통해 어떤 빡빡머리가 상현들을 죽인 걸 확인하고, 상현이 도우마, 상현사 한텐구, 상현호 교코 이 3명에게 빡빡머리한 인간을 찾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죄 없는 승려들과 탈모인들이 사망하게 되죠. 그렇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며 대머리들은 조심하라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데, 지나가던 사이타마도 몇몇 사람들에게 당신도 대머리니까 조심하라고, 요즘 대머리들은 전부 살해당하고 있다며 걱정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구나 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생각해보니 몹시 기분이 언짢아졌죠. 사이타마가 어느 밤길을 걷고 있는데 달빛에 비친 사이타마의 반짝이는 머리를 발견한 교쿠는 사이타마에게 대머리구나 죽어라며 수백 개의 독침을 발사했고, 사이타마는 그 독침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독침은 사이타마의 몸을 뚫지 못하고 튕겨져 나갈 뿐이었죠. 사이타마는 교코에게 너가 그 대머리 사냥꾼이야? 라고 묻고, 교코는 그렇다고 하며 항아리에서 다른 항아리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사이타마는 그 항아리를 따라서 좌우로 반복 뛰기를 했는데 교코가 항아리로 옮겨가는 것보다 더 먼저 빠르게 도착해 있으며 교코를 농락해 했습니다. 그리고 교코가 아니 이런 스피드? 라고 하자마자 항아리채 원펀치를 맞고 터져버리죠. 뒤온 한텐구 찾았다 대머리 라는 말을 하자마자 사이타마는 너도 한패냐며 뚝배기를 날렸지만 사라지지 않고 분열을 하게 되었죠. 사이타마는 몇 대 더 때려봤는데 그래도 계속 분열을 하자 보통 연속 펀치를 사용해 그 개체들의 몸이 모두 먼지가 될 때까지 패버렸습니다. 한 개체 안에 한텐구의 본체가 들어있었는데
기회를 봐서 본체는 도망가고 분신들이 싸우게 하려고 했는데 모든 걸 먼지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패버리니 그 틈을 못 찾고 함께 소멸하게 되죠.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 상윤이 도우마가 뒤에서 얼음 공격을 날려 사이타마를 얼려버립니다. 얼어버린 사이타마를 보고 도우마는 기세등등하게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음이 좌자작 깨지며 사이타마가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도우마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사이타마는 너무 차가운 건 모공을 막아 발모에 안 좋다고 하며 도우마의 뚝배기를 그냥 갖다가 날려버리죠. 그 후 무자는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결국 상현이라는 혈귀는 인간 따위에게 지는 한심한 것들이라는 생각에 직접 나서기로 했죠. 그때 마침 우부야시키 당주 역시 무자를 끌어내기 위해 머리를 써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고 무자는 상현이를 코쿠시보를 데리고 우부야시키 당주의 저택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부야시키는 자폭을 할 준비를 다 해놓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때 사이타마는 밤에 심심해서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혈귀 두 명이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걸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사이타마를 보자마자 저놈이 바로 그 대머리다 하며 소리쳤고 코쿠시보는 곧장 달의 호흡의 검술로 사이타마를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잔상이었고 어느새 코쿠시보의 뒤에 있는 사이타마는 넌 눈이 6개면 눈곱대기 참 귀찮겠다 하며 머리를 퍽 하고 날려버리죠. 무자는 그 강력한 모습을 보고 엄청난 공포를 느껴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목이 날아갔다는 것에 엄청난 굴욕감과 더불어 분노, 강함에 대한 집착을 했고 목의 약점을 극복해 괴물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뭐야 더 징그럽잖아 하며 보통 연속 펀치로 몸을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무자는 사이타마를 보고 요리이치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런 괴물같은 존재가 또? 라고 하며 다리가 움직이자마자 빤스런을 시전했죠. 그렇게 숲속을 헤치고 뛰어갔고 뒤를 보니 사이타마의 모습이 겨우 보이지 않게 되어 안정을 하려는 순간 자신의 위에 사이타마가 날아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이타마는 무자의 뚝배기를 날려버렸고 무자는 초고속 재생을 했죠. 엄청나게 빠른 재생 속도를 보고 사이타마는 보통 연속 펀치로 무자의 몸 이것저것을 전부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재생을 해낸 무잔이었죠. 사이타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보통 연속 펀치를 날렸고 먼지가 되면 다시 재생하고 먼지가 되면 다시 재생을 하고 반복하다 보니 무자는 점점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재생력이 엄청나게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더는 재생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무장, 눈에 보이는 건 커다란 보름달이었는데 그 보름달의 빛이 사이타마의 반짝이는 이마를 통해 무잔을 쬐었고 무잔의 몸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빛도 결국에는 태양에서 온 빛이 반사된 태양빛이거든요. 그 빛을 사이타마의 대머리가 반사시켰는데 이미 체력을 거의 소진한 무자는 그렇게 소량의 태양빛으로도 소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혈기 무잔을 퇴치시킨 사이타마에게는 무잔과 코쿠시보가 다른 혈기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도대체 그 무잔이라고 하는 태초의 혈기는 언제쯤 만날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며 마저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뜬눈으로 긴장하며 무잔을 기다리고 있던 우부야시키 당주는 해가 뜰 시간이 되었는데도 무잔이 찾아오지 않아 아씨 언제 오냐 기껏 다 준비해놨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귀멸의 칼날이 끝나겠죠. 자 이렇게 들으니 아무리 사이타마라고 해도 언제 하루 만에 귀멸의 칼날에 있는 모든 혈귀를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진 않죠. 사이타마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장까지 죽인 데는 꽤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이타마 귀칼세관에 온다면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사이타마 귀칼세관에 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다 보니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타마가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